안녕하세요. 마음의 언어를 읽어드리는 김태영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한동안 제 삶의 목적이 느껴지지 않아 심각하게 그 질문을 파고든 적이 있어요.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기도 했는데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목적지 없는 여정길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어 한동안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딘가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고 나의 삶의 목적을 찾을 때까지 나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정말 심각할 때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었어요.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일어나서 움직인다라고 변할 건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난 또 하루의 일정을 따라야 하는 건가 라는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생각을 해보니 딱히 설정된 목표는 없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욕구가 충족되면서 어딘가에는 도달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저를 움직였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가 따라올 때는 이런 질문이 안 들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따르지 않거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잘 가고 있다라는 확신만 들었다면 이런 고민들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에서 보람과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삶의 번아웃이 찾아왔던 시기인 것 같아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무얼 시도하려고 하다가도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얼 해도 마음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고 무기력감과 우울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번아웃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상황에서 또는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힘조차 다 소진되게 되죠. 주변에서는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조언을 많이 하지만 사실 별 도움을 못 받습니다. 항상 듣던 음악도 소음으로 느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곤하게만 느껴지고 주변의 일들도 다 밀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심하게 빠질 때는 먹는 것조차 노동으로 느껴졌어요. 그 당시 배운 게 무기력증이 찾아오면 발버둥을 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힘을 빼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다 해야겠지만 무기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힘을 빼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시작해보는 겁니다. 식물 들여다보기, 좋아하는 향의 오일로 아로마 테라피하기, 좋아하는 촉감의 친구로 변화주기 등 아주 쉬운 베이비 스텝부터 밟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게 느껴질 거예요. 사람마다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무기력을 다루는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운동이나 건강식을 통해 무기력증을 이겨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오랫동안 즐겼던 운동이 필라테스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억지로 한다 해도 좋은 에너지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필라테스 선생님한테만 죄송했죠.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한동안은 그냥 지친 저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나중에는 10분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면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너무 지쳐있을 때는 삶의 목적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침대에서 나오고 키우는 식물들이 죽을 것 같아 물을 주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회복기를 거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라는 질문이 다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내가 태어난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나는 무엇을 해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나의 목적인가? 그럼 난 뭘 하고 싶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가게 됐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 언젠가는 최종 목적지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될 텐데,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게 아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내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주어진 조건들을 채워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내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게 되는 거고,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나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자유의지론에 따르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찾아 열심히 수행해 나가면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운명론에 따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거쳐도 결국에는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에, 운명론이든 결정론이든 자유의지론이든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행동하느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보다 더 유의미해 보입니다. 김학철 교수는 삶의 의미를 삶을 지속할 만한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내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정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 정해진 목표를 파악한 사람들이 더 쉬운 길을 가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다음 스텝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뿐이겠죠. 그런데 나의 삶의 의미는 그 누가 부여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신뢰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인정의 말을 들음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리 주변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준다라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의미 없이 허공에 떠도는 말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해주기 나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큰 의미가 있는 일이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인생의 목적을 찾는 일에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로 에너지를 바꿔나가면서 자긍심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그러다 보면 명확한 인생의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라도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